안녕하세요. 유튜브 1학년입니다. 한문철 TV에 나오는 썸네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유튜버 하시는 분들 딱 요 정도만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더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포토샵에 버금가는 좋은 기능 포토피아라고 있는데요. 이 포토피아 설치하는 것부터 사용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한 40분 정도 되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 따라 하시면 포토피아 썸네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크롬에서 포토피아로 접속하시면 제일 위에 포토피아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무료예요. 프로그램 깔 필요도 없고 여기에 접속해서 뭔가 하기만 하면 되고요. 하고 나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포토샵 파일로 저장이 되고 불러오기도 되고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유튜브 영상 사이즈로 도화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클릭하시고 뉴 클릭하세요. 이름은 정하고요. 밑에 보면 샘플들이 나와 있어요. 소셜, 프린트, 포토, 스크린, 모바일 있는데 우리는 스크린으로 가겠어요. 스크린 클릭, 밑에 풀 HD 클릭. 백그라운드는 영상에 뭔가를 추가를 해서 쓰겠다고 하시면 트랜스페어런트를 쓸 일이 있으신데 그냥 지금은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크리에이터 사진을 좀 찾아볼게요. 이 사진을 캡처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캡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hift 클릭하시고 윈도우 키 누르신 상태에서 S를 누르면 영역을 선택해서 캡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죠. 요만큼을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니까요. 포토피아에 와서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서 페이스트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단축키 컨트롤 V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V키를 누르셔도 돼요. 이거는 많이 쓰는 거니까 컨트롤 V는 외워두자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면 사진이 쏙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집어넣은 사진이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어갔죠. 요거를 꽉 채워볼게요. 사진의 크기를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 점이 8개가 나오는데 점 끝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올 때 드래그를 하시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냥 조절하면 비율이 어긋나 버립니다. 이렇게 비율이 어긋나 버리는 건 좋지 않거든요. 비율이 유지된 채로 크기가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요런 화살표가 나왔을 때 모서리를 클릭해서 쭉 당겨주시면 커져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더 이상 만지지 않을 거고 이대로 쓸 겁니다. 다른 걸 작업을 할 때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사진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위에 열쇠 모양이 있어요. 열쇠 모양을 클릭하시면 이쪽에 열쇠가 추가가 되면서 이 사진은 이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움직여야 할 때는 이 열쇠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제거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금은 열쇠를 채워 놓을게요. 클릭하고 열쇠를 잠겨 놓겠습니다. 이제 글씨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이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 잘못 갔습니다. 하는 이렇게 글씨를 쓰고 글씨 주위에 테두리만 집어넣어 놓아도 쓸만합니다.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폰트가 이쁘죠? 이 폰트도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의 PC에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폰트 한번 찾아볼게요. 인터넷에서 한글로 누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눈누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가 나오고요. 이거 클릭해 보세요. 팝업은 하루 9만 보기 체크하시고 없애고요. 여기에 폰트가 첫 페이지에부터 폰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폰트들을 전부 다 여러분이 무료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요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좋죠. 이 중에서 우리가 폰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세방고딕 이거랑 비슷하네요. 여기 이름을 클릭을 해서 요건 광고고요. 광고는 닫고 다운로드를 클릭해 볼게요. 그럼 페이지가 바뀌면서 폰트 파일 집이라고 압축 파일로 여기는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요거 한번 폴더를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폰트 파일 요거 압축을 풀게요. 압축 풀기. 폰트 파일 4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설치라고 나오죠. 설치. 세방이라고 하는 이 영문 폰트명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포토피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한번 적어 볼게요. 아이 부모입니다. 아이 부모입니다. 요걸 한번 적어 볼게요. 왼쪽에 메뉴들이 쭉 있는데 T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글씨 쓰는 메뉴입니다. 여기에 T도 있고요. 오른쪽 중간에도 T가 있어요. 요거는 글씨를 쓰는 것이고 요것은 모양을 좀 바꾸는 메뉴입니다. 먼저 글씨를 써야 되니까 이쪽에 T를 클릭을 해서 글씨를 쓸 부분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시고 작아서 안 보이니까 위쪽으로 가서 사이즈에 가서 크기를 150으로 바꿔 볼게요. 150 바꿔서 엔터를 치시면 커서가 커지고요. 이제 글자를 써 보겠습니다. 부모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이쪽에 제일 위쪽에 우리가 지금 T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글자에 대한 메뉴가 위쪽에 쭉 나옵니다. 다른 거 선택하면 이쪽 메뉴도 다른 거에선 또 달라지거든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아이 부모입니다 선택하시고 T자 옆에 삼각형 눌러서 아까 우리 세방이었죠? 제일 뒤에 이렇게 세방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별표 앞에 이거 우리 자주 쓸 거니까 요 세방 고딕하고 요 세방 고딕을 별표를 체크를 해볼게요. 즐겨찾기로 체크해 놓고 얘를 선택을 하면 글씨 폰트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좀 굵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굵은 폰트가 좋거든요. 굵은 폰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입니다를 조금 작게 해볼게요. 100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100 엔터. 아이 부모입니다. 마우스를 밖으로 빼니까 화살표로 바뀌죠. 화살표로 바뀌었을 때는 위치를 이동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치 이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동을 하시려면 T자 위쪽으로 가면 여기 화살표 더하기가 있죠. 이게 무브인데 무브를 선택을 하셔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토 셀렉트의 앞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마우스가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서 이렇게 레이어에서 해당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움직이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마우스가 있는 쪽의 레이어를 선택해 주기 때문에 이동이 편합니다. 자, 이제 이거 우리 아이 부모입니다의 컬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아이 부모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자, 여기 보면 T라고 되어 있고 여기 폰트 제목, 굵기, 사이즈가 있고요. 그 옆에 까만 게 있죠. 얘가 컬러입니다. 클릭을 해서 여기 OK 위에 있는 이 녹색을 선택을 할게요. OK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블록 선택이 되어 있어서 보라색인데 블록 선택을 해제하면 녹색이 되시죠. 이번에는 테두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밑으로 쭉 오시면 EFF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이펙트라는 메뉴입니다. 이펙트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뜨고 스트로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펙트는 모든 이미지에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이미지가 있는 그 형상의 테두리에 줄을 그어주는 메뉴거든요. 다각형에도 쓸 수가 있고 또 동그라미도 쓸 수가 있고요. 자, 두께를 한번 조정해 볼게요. 글자체보다 한 절반 정도 되도록 두께를 좀 늘리는 게 좋습니다. 12 정도로 이렇게 약간 두껍게 하는 게 눈에 확 들어오고요. 포지션은 아웃사이드로 하세요. 아웃사이드. 도형 같은 거는 센터로 하시는 게 좋고 글자는 아웃사이드가 좋습니다. 바깥쪽 글자의 테두리의 바깥에다가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다. 빨간색을 이제 여기 까만색 있죠? 까만색 선택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OK. 예, 아이 부모입니다. 멋지게 만들어졌죠?
쌍따옴표 하나 넣어주자고요. 우리 아이 잘못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색다른 방식으로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아이 부모입니다. 요 레이어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해서 글씨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이 부모입니다. 레이어 이쪽에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라고 있죠. 듀플리케이트 복사합니다. 그럼 위에 아이 부모입니다 하고 카피란 게 나옵니다.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쪽으로 옮겨서 화살표 나오죠?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하면 새로 만든 게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 더블 클릭. 우리 아이 잘못은 아까 우리 150이었죠? 우리 아이 잘못을 딱 선택을 하고 크기 사이즈를 150으로 바꿔줄게요. 아이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 잘못 같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 위에 이렇게 텍스트 메뉴가 나와요. 여기서 눌러서 노란색을 선택을 해서 오케이. 우리 아이 잘못을 선택하시고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 TT라고 요게 캘렉터 모양 바꾸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사이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기 보면 P 밑에 줄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줄이 생깁니다. 다 됐으면 다시 선택 모드로 바꾸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폰트에 따라서 어떤 폰트는 이 줄이 글씨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어떤 폰트는 줄이 글씨랑 딱 붙게 돼 있어요. 이거는 폰트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게 줄이 너무 딱 붙어서 못 써먹겠어요. 그래서 폰트의 디자인 메뉴에 있는 이 줄은 쓸 수가 없겠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줄을 없애주겠습니다. 없애주고요. 그냥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의 밑에 보면 사각형 여기 렉탱글이라고 하는 메뉴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자, 렉탱글에서는 한번 그려볼게요. 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얘는 그냥 5 정도로 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냥 긋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길다란 사각형 개념으로 적었고, 자, 요 쉐이프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택하고 밑에 이펙트를 오셔서 스트로크. 이전에 내가 설정했던 값이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냥 OK만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글씨가 요 하나, 둘, 세 개가 같은 위치를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 세 개를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 효과 옆에 보면 여기 폴더 모양이 있습니다. 폴더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그럼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죠. 컨트롤 누르고 세 개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폴더 속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낮춰줄게요. 자, 이렇게 그룹을 해놓으면 이 이후로는 선택 모드에서 한 번에 얘네들을 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동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중에 하나가 열쇠가 걸려 있어요. 자물쇠가 락이 돼 있어서 이 락을 없애주면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오토 셀렉트를 끄고 폴더를 선택을 한 후에 움직이면 이 세 개가 한 번에 같이 움직여서 위치 조정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 셀렉트를 껐다 켰다 하는 이유, 오토 셀렉트를 켜버리면 무조건 마우스가 가리키는 그 레이어를 움직이게 되고요. 이걸 끄고 폴더를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얘들만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진을 바깥에 테두리를 없앴어요.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가지고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파일명을 클릭을 해갖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요 포토피아 요 캠퍼스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스티브 잡스가 들어가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테두리를 좀 없애서 여기 핸드폰 들고 있는 스티븐 잡스 얘를 잘 한번 이거를 눕기를 딴다라고 얘기하는데 눕기를 한번 따 볼게요.
사진이 너무 작아서 사진을 조금만 더 키울게요. 키우고 사진을 크기를 키우려면 요거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택을 해서 마우스 이렇게 화살표가 됐을 때 Shift를 누르시고 키우세요. 요 정도 쓰면 되겠죠? 요 정도로 쓰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되고요. 다시 바깥쪽에 클릭을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이제 우리가 좀 잘라 볼 텐데, 사진을 이렇게 바깥에서 끌고 들어오면 이쪽에 한번 보세요. 이쪽에 레이어 쪽에 위로 올릴게요. 이거는 글씨랑 다른 부분이니까 제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이동을 해볼게요. 이동을 해서 여기 보면 중간에 무슨 점점점점 있고 사진 있고 네모 표시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이 이미지를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미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자른다든지 할 수가 없어서 스티븐 잡스 쪽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레스터라이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레스터라이즈 메뉴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게 포토샵에서 이 포토피아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과 좀 다르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까 여기 네모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레스터라이즈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미 레스터라이즈가 된 거는 메뉴가 활성화가 되지 않죠. 이렇게 레스터라이저를 해서 이제 이 사진을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에다가 뭐 색칠도 할 수 있고 잘라서 없앨 수도 있고, 보통 이제 쉽게 자르는 방법은 자, 여기 스티븐 잡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왼쪽에 위에 보면 선택 툴이 있어요. 여기 점점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있잖아요. 요거 클릭을 해갖고 어딘가를 선택을 해주고, 자, 여기 보세요. 스티븐 잡스가 선택이 되어 있죠. 스티븐 잡스 위에 이게 점점점이 되어 있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준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그만큼의 사진을 지울 수 있어요. 백스페이스 방금 눌렀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스티븐 잡스 선택되어 있죠. 백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도형 모양으로 지우려면 이렇게 지우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좀 정교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교하게 지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너무 작아 보이니까 확대를 좀 시켜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놓고 보는 것만, 보기에 확대를 좀 시켜볼게요. 왼쪽 밑에 보면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를 클릭을 하고 이쪽으로 오면 플러스라고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거를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작아지고요. 이쪽으로 당기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왔다 갔다 하면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크기를 바꿀 수 있고, 마우스를 놓고 또 와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잘 바꾸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손바닥이 있죠. 손바닥을 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내가 이쪽을 좀 열심히 보고 싶어 그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죠. 이렇게 옮긴 다음에 돋보기를 클릭해서 또 이렇게 확대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일단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여기 테두리를 없애볼 겁니다. 테두리를 없애려면 없앨 부분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없앨 부분을, 아니면 복사를 할 부분, 여기서 이 테두리를 없애도 되고 이 스티븐 잡스만 복사를 해도 되는 거죠. 일단 스티브 잡스 주변으로 정확하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여기 펜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펜이라고 하는데 여기 펜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을 해놓고 점을 찍는 거예요. 마우스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한번 했어요. 또 클릭 한번 했어요. 클릭 한번 했어요. 이렇게 이게 펜 툴입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뭔가 영역을 지정을 하는 것을 펜이라고 해요. 시작했던 부분에서 끝나는 부분까지 이렇게 클릭을 하면 요만큼이 선택이 되죠. 이게 펜 툴입니다. 이 포토피아에선 재미나게 그냥 찍으면요, 그냥 막 찍으면 도형이 생깁니다.
도형. 자, 이렇게 도형이 막 생겨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백스페이스로 점 찍었던 거 없애고요. 없앤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이미 이 도형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영역을 선택할 거예요. 영역 선택할 때는 여기 펜 옆에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쉐이프가 도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형을 여기 클릭을 해서 패스로 바꾸십니다. 패스로 바꿔요. 패스로 바꾸고 나서 이미지에다가 클릭을 하면 도형이 안 생기고 선만 생기죠. 요렇게 선만 생깁니다. 자, 이렇게 끝에 시작하던 데 와서 딱 만나면 요렇게 사각형이 하나로 뭉쳐져요. 뭉쳐지거든요. 요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곡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직선은 찍으면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곡선은 드래그를 하시는 겁니다. 점 하나 찍고요. 점 하나 찍은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한 걸 놓지 말고 클릭한 상태에서 쭉 당겨 보세요. 당겨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곡선이 생기죠. 곡선이 생겨요. 이렇게 밑으로 하려면 이렇게 곡선이 생기고 이렇게 곡선이 생겨요. 드래그 한 채로 움직여 주시면 곡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요 선이 길면 곡선이 심하게 되고 짧으면 곡선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있죠. 여기까지 거리만큼 얘를 당기면, 그래서 보통은 이게 요렇게 두 개 점을 찍으면 한 요 정도 당기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요렇게 당기면은 요렇게 찍었으면 요렇게 당기면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연습. 요렇게 하고 또 마우스 떼고 다시 또 찍고 쭉 당겨주면 또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렇게 해서 당기면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지죠. 자, 요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포토샵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작했던 부분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의 주변을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곡선을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신다면 확대를 많이 하세요. 확대를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러면은 점을 큼직큼직하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확대를 많이 해놓고 하면 작업이 편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손바닥 있죠? 손바닥 누르는 거 요 손바닥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셨잖아요. 이동하는 다른 방법,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하셔도 됩니다. 다시 펜으로 해서 이렇게 패스를 가시다가 클릭, 드래그.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하면 손바닥으로 바뀌죠. 스페이스바 누르고 클릭을 해서 이동을 시키고 계속해서 패스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처음 할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조금 1시간 정도 연습을 했나? 그렇게 연습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조금 참으시고 사진 좀 갖다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동합니다.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 돋보기 누르고 확대를 하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을 하고 다시 패스를 선택을 해서 펜을 선택을 해서 잘못 찍었네요. 백스페이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잘 잡으시는 겁니다. 각진대는요, 클릭하시고 드래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각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곡선은 드래그, 직선은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직선이 나오시겠죠. 곡선, 클릭, 직선, 곡선, 클릭, 드래그, 곡선. 보통 이제 여러분의 사진 같은 거 잘 나온 거 한 번만 하시면 될 겁니다. 매번 이렇게 할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클릭, 드래그. 지금 시프트 키 누르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와서 얘를 선택을 했습니다. 돋보기로 조금 줄이고요. 이렇게 지금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패스 클릭하시고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Make Selec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Make Selection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드가 첫 번째 거 OK 클릭하면 우리가 펜으로 이렇게 그렸던 것들이 영역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요 사람 스티븐 잡스가 선택이 되었잖아요. 에디트에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 지금 이쪽에 레이어 클릭하시면요. 지금 스티브 잡스 선택이 되어 있으시죠? 스티브 잡스 레이어 선택이 되어 있고 지금 얘네들 요거 선택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카피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 선택이 되어 있다거나 여기 선택이 되어 있으면 복사를 해도 스티븐 잡스가 복사가 되지 않겠죠. 복사를 할 때는 이 레이어가 스티븐 잡스를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에디트 카피를 하시고 다시 붙여넣기 합니다.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하면 여기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여기 밑에 스티븐 잡스 원본은 제가 눈을 잠깐 꺼볼게요. 요 앞에 눈을 클릭을 하면 없어지고 지금 스티븐 잡스만 쫙 붙었죠.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축소를 좀 하고 스티븐 잡스를 이동하겠습니다. 이동할 때는 선택 툴로 바꾼 다음에 얘를 당겨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는 거죠. 크기 키울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키우세요. 그래야 정비율로 커집니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한 번만 잘된 거 한 번만 하시면 다음에 또 써먹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 이제 사진도 나왔고요.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봅니다. 저 글자를 이제 집어넣을게요. 글자 폰트가 좀 달라졌죠? 보통 폰트를 한 2종류 정도 쓰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폰트가 3종류, 4종류 나오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동그란 폰트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각진 거 하나, 그다음에 뭐 저렇게 동그란 폰트 하나, 그렇게 2개 정도 폰트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폰트 T 누르고요. 여기 선택을 하시고 폰트 크기는 한 100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 T 선택을 해서 여기다 클릭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100 정도로 했고 컬러는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오케이.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봅니다. 쳐볼게요. 이런 경우
폰트가 조금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블록을 선택을 해서 폰트를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선택 모드에서 사이드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당겨서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글씨 크기는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폰트 한번 지정해 볼게요. 폰트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폰트를 좀 바꿔 볼게요. T 보면 세방 고딕인데 다른 거 제가 딱 옛날에 다운받아 놓은 거 카페24 서라운드 얘로 한번 해 볼게요. 예, 이걸로 해 볼게요. 네, 됐고요.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봅니다. 약간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요 레이어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후에 밑에 이펙트 클릭하셔서 스트로크 이전에 선택했던 까만 거 그대로 먹혔죠? 오케이. 됐고. 자, 이번에는요. 또 동그라미 하이라이트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하이라이트를 딱 시켜주는 저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도형입니다. 도형에 여기 보면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시고 원하는 장소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넓적한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고 정원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역시 Shift를 누르면 완전 동그라미 정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hift 클릭을 하고 떼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시고 Shift를 누르시면 정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동그라미 만드셨는데 보면 지금 옆에 이전에 만들었던 얘가 하나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면 지금 두 개가 그려졌다는 얘기니까 패스 쪽으로 가서 패스해서 얘를 드래그를 해서 수리통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까 수리통에 집어넣어 버리시고 다시 그릴게요. 선택을 해서 Shift 누르시고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Shift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잘 안 되시면 한번 뗐다가 Shift를 뗐다가 다시 한번 Shift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렸는데 여전히 패스가 되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패스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쉐이프로 바꿔서 그려야 되겠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쉐이프로 바꿔서 Shift를 누르고 그리면 원이 그려지죠. 네, 원이 잘 그려졌고요. 이제 패스는 다 필요 없으니까 패스는 쓰레기통으로 선택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이동을 하시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얘를 놓겠습니다. 여긴 여기를 넣어야 되나요? 하여튼 여기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빨간 선만 넣으면 되겠네요. 중간에 건 없애버리고 닫았고 레이어 쪽으로 와서 여기 지금 선택 툴인데 선택 툴을 다시 쉐이프로 갖다 놓고요. 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안에 색칠을 하는 거고 스트로크는 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선이 지금 X가 되어 있습니다. X를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예, 클릭을 이렇게 OK를 한번 클릭을 하고 두께를 좀 넓힐게요. 두께를 20으로 할까요? 20? 진짜 됐네. 20으로 하고요. 여기 B이라고 되어 있는데 B를 X로 바꿀게요. 색칠 안 하겠다는 의미죠. 이제 이동을 해서 위치 조정을 좀 해볼게요. 이쪽에 보면 폴더 여기 위에 iMo입니다. 얘를 좀 이동을 해줄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예. 가운데에 이게 사진이 있으니까 얘를 좀 애매하네요. 좀 당겨주고요.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토 셀렉트 클릭해 준 다음에 얘 원을 또 이렇게 쳐주고요. 크기를 좀 줄여주도 크기를 조금 바꿔줄게. Shift 누르고 하면 정원이 되고요. Shift 누르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티브 잡스 뒤에 글자가 가려져 있죠. 그 이유는 여기 지금 글자 부분이 스티브 잡스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자를 스티브 잡스 그림보다 위로 레이어를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사진보다 글씨가 위에 올라오게 되고, 스티븐 잡스가 더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얘가 더 위에 나오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봅니다도 스티븐 잡스 밑에 있으면 뒤에 가려지게 되겠죠. 요 레이어의 위치에 따라서 가려지는 애들이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할게요. 파일 해서 세이브를 하면 포토샵으로 저장이 되고요. 변경사항 저장해서 다운로드 폴더에 한문철 따라하기로 3시 16분 저장이 되셨죠. 다음에 불러서 수정할 수 있는 원본이고요. 유튜브에서 활용을 하려면 얘를 PNG나 JPG의 형식으로 보내기를 해야 됩니다. 보내기까지 해줄게요. 파일에 와서 익스포트 PNG 선택을 하셔서 세이브를 클릭하시면 한문철 따라하기 PNG 파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 한문철 따라하기 PNG 들어와 있고요. 용량이 3.53 킬로바이트, 그러니까 3.5메가 정도 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쓰려면요, 유튜브에서는 2메가의 이미지까지만 업로드를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로 세로 크기를 줄인다거나, 크기는 똑같은데 화질을 줄인다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엑스포트를 그대로 누르시고요. PNG를 누르시고, 여기 보면 지금 19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퀄리티가 100이라고 되어 있죠. 80% 정도로 줄이셔서 저장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는 956kb잖아요. 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면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